저는 올해 65,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감자탕집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감자탕집은 제 인생이자 자식들을 키워낸 터전이죠. 남편은 작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쉼없이 장사하니 단골 손님도 많고 맛집으로 소문도 나서 장사는 여전히 잘 됐습니다. 이 가게 덕분에 두 딸을 공부시키고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가게가 잘 되면서 제 인생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일해온 시간이 길었기에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왠지 큰 공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가게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큰 아픔이지만 제 두 딸을 생각하며 일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큰딸이 시집을 간다고 했습니다. 딸이 데려온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성품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자 집안은 귀금속 사업을 크게 하는 부유한 집이었고 사업체를 몇 군데 운영하는 부잣집 아들이더군요. 우리는 평범한 집안이지만 그게 딸의 결혼에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드디어 상견례 날 한정식집에서 양가 가족이 마주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남자 쪽 어머니는 눈에 띄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금이 번쩍이고 말투나 행동도 사모님 스타일이었죠. 저는 30년 장사를 해오다 보니 사람 관상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 여사를 보자마자 우리 딸이 결혼하면 고생 좀 하겠구나 싶더군요. 남자 쪽 아버지는 비교적 차분해 보였고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시작되자마자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 여사가 제게 처음 던진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감자탕집 하실 건가요? 하며 말끝마다 장사하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죠. 혼자서 장사하면 딸이 결혼 후에도 계속 도와야 할 테고 그러면 보기가 좀 안 좋아서요. 얼마나 벌겠다고. 그러고는 이어서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면 장사는 접으세요. 우리 아들이 돈 잘 법니다. 용돈 드릴 테니 조용히 사세요. 하더군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웃고 있었지만 제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었고 속에서는 뺨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일을 꼭 하고 싶으시면 종로에 귀금속 매장 많습니다. 돈 드릴 테니 거기서 일하세요. 라며 저를 마치 일개 하인처럼 대하더군요.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였고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불쾌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저를 슬쩍슬쩍 쳐다봤고 감자탕집을 하셔서 그런지 그 냄새가 몸에 밴 것 같네요. 제가 싫어하는 냄새예요. 라고 대놓고 비난했죠. 너무 화가 나 당장이라도 이 결혼을 반대하고 싶었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비 사위는 꽤 괜찮아 보여 꾹꾹 참았습니다. 남자 쪽 아버지는 말이 없고 차분해 보여서 좋아 보였는데 한마디씩 할 때마다 냉정한 느낌이 들었어요. 딸도 이 상황을 보면서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하고 조심스레 묻더군요.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인생은 너희 둘이 사는 거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 하고 말했죠. 겉으론 쿨하게 말했지만 속은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들고 나서 나는 조용히 가게에 나가 불을 켰습니다. 가게는 아무도 없고 조용한 밤에 감자탕 냄새만 가득.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그리고 가족을 위해 버텨온 시간들. 내가 이 고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감내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준비 내내 딸의 엄마인 저는 계속 무시당했습니다. 한 번도 장사를 쉬지 않았던 제가 사돈을 만나기 위해 목욕탕에서 몇 시간씩 씻고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드레스 보러 가는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제 딸을 하대하고 막말을 하더군요. 이 드레스가 너한테 어울리기는 해? 이게 신부야 뭐야?
딸이 상처받는 걸 보며 저는 참다 못해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무슨 대기업 총수 사모님도 아니고 정도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선남선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지 무슨 종이나 하녀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발끈했습니다. 감자탕집 하니까 저렇게 상스러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소리를 질렀고 강남 한복판에서 저에게 돈 가지고 천대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너무나도 상처받았죠. 하지만 그 순간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을 분한 마음에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원샷했습니다. 몸은 뜨겁고 마음은 찢어지고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술 기운에 비틀비틀하면서 귀가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제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저 어딘가로 튕겨져 가는 느낌이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머리는 찢어지고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갈비뼈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사고 후 늦게 오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놀라워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온갖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이 수모를 다 참고 딸을 위해서 참아온 내가 왜 이런 사고까지 겪어야 하나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이러니하게 불행과 행복을 같이 주더군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지인이 찾아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네 감자탕집 있는 동네 개발 들어간대. 바로 옆 땅까지 다 포함해서 전면 재개발 들어가. 땅값이 몇 배로 뛸 거래.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진짜였고 제가 가지고 있던 땅과 집이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 뒷마당에 있는 조그만 창고까지 보상 대상이 되었고 감자탕집 앞에 있던 좁은 도로마저 대로변으로 바뀌면서 땅값이 수직 상승했죠. 평생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잘난 사돈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남자 쪽 아버지가 귀금속 매장을 무리하게 확장하느라 부채가 쌓였고 어머니는 취미로 하던 카드 도박에 빠져 수억 원을 날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돈댁 회사는 결국 부도 났고 남편 명의의 빚 때문에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집을 못 구해주는 형편이 되었고 딸 부부는 제가 사는 곳으로 들어왔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마주쳤고 말수도 줄어 조용히 있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삶이 그리고 시간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예전엔 감자탕 냄새 난다고 무시하던 그녀는 이젠 제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다며 조심스레 한 그릇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냄새예요.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국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감자탕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딸은 음식 솜씨가 점점 늘었고 사위는 배달과 손님 응대, 매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뜻을 모아 저희는 두 번째 감자탕 호점을 열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걸 잃은 사돈댁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 잘난 사모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저 감자탕 장사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한 뒤 저는 의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주방부터 배우셔야 해요. 그녀는 앞치마를 메고 감자탕 육수 내는 법, 돼지뼈 손질하는 법부터 하나하나 제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땀이 흐르며 과거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지.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저도 호점 하나 열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나는군요. 그럼 해보세요. 난 매일 직접 뼈 손질하고 국물도 직접 우려내야 해요. 성공은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사돈댁은 감자탕집 제2호점의 점주가 되었고
저는 본점과 함께 그들을 이끄는 본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무시당하던 감자탕이 결국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고, 천대받던 제가 모두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이면 가장 먼저 가게에 도착해 국물을 끓입니다. 감자탕은 정성이에요. 눈치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고 제 방식대로 제 자식들과 함께 만드는 감자탕. 이제는 그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의 인생이자 우리 가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돈댁의 시아버지는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던 중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마음 한켠에서는 그동안의 갈등과 불편한 감정들이 떠올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 어떤 감정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불편했던 순간들, 서로의 마음속에 쌓였던 벽들이 그저 사라진 과거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사돈댁과 나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서로 사이가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감자탕 집을 찾곤 했습니다. 이젠 그 가게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사돈댁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금은 어색한 얼굴로 가게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잘못한 거 정말 미안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이미 그때 그 자리에서 끝난 것처럼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한 권의 책을 덮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마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사돈댁 어머니는 가끔씩 감자탕 집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불편한 분위기도 없고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감자탕 국물을 끓이던 그녀는 점점 더 열심히 일을 배우고 가게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쌓아둔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돈댁도 결국 두 번째 감자탕 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가게를 찾아갔고 이제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죠. 이렇게 나와 함께 장사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인생이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또다시 만나는 걸 보면요. 우리 둘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도와주며 일해왔습니다. 이전에는 사돈과 사위의 관계였던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며 인생의 또 다른 단계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상견례에서의 그 불편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만든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갈등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갈등이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돈댁 어머니는 가게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몰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후로 우리는 함께 일하며 가게를 운영하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해 갔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갈등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돈댁 시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이 작은 감자탕 집을 함께 일구어 갔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감자탕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돈댁과 나는 단순히 상견례를 가진 사람들 이상이 되었고
서로의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로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가게에서 고단한 하루를 마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불편함은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를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관계라는 것을.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여가고 결국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렇게 상견례에서 시작된 불편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진한 우정으로 변했고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돈댁과의 이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결국엔 진정한 우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자탕 냄새요? 그건 돈 냄새입니다. 성공의 향기고 인생을 되찾은 자의 향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견례를 앞두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몇 자 적어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자탕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상견례를 앞두고 마음이 참 복잡하고 걱정되실 거예요. 두 가정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손님들이 뭐 먹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맛을 맞추려고 정성을 들이게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진 두 가정이 만나는 자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난 후에도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가 결혼을 결심한 걸 응원하고 믿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감자탕집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떤 음식도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 결국 자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부모님들은 자녀가 결혼하는 걸 보면서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걱정만큼 자녀는 부모님의 믿음이 필요해요. 자녀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부모님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녀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상견례는 결혼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자리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일단 시작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 가기 전 부모님들 마음속에서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게 자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결국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든든히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거예요. 부모님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보여주실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진심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다 잘 풀려요.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